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신박사의 필승의 전략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추세 전환 성격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기 이평선의 돌파 뚜렷합니다. 이제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좀 나와준 것 같고요. 근데 다양한 이제 성장 업종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패턴들, 그리고 이제 아직은 낮은 단계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업종에 대한 비중, 그 안에서 또 주도주를 선별해서 거기에 이제 비중을 실어 계좌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전략, 뭐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구도 흐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난이도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결단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분석해드린 대로 이제 조정에 불과했던 그런 흐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한 주 지난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뭐 장 마감하고 이제 보여드린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의 영상을 좀 제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도 AI 관련된 그 트렌드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렸죠. 세상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과거 이제 13년 전에 사실 모바일 트렌드가 이제 형성됐었죠.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 그 주식에 이제 몰입돼 있던 시점이었고, 그런 뭐 환경 속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뭐 생각 구상, 또 이제 주변 이제 선배님들과의 어떤 논의 속에서 실행을 못했던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언젠가 또 새로운 어떤 혁명적인 그 트렌드가 만들어질 텐데, 세상이 바뀌는 그게 이제 우리 스마트폰이 탄생하면서 발생했던 모바일 혁명이었고, 가까운 이제 시대에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은 이제 인터넷 혁명 시대였죠. 이동통신 시대 혁명과 함께, 그리고 이제 펼쳐지는 AI의 어떤 혁명 시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투자적으로도 이제 엄청난 기회 요인이 있겠지만, 비즈니스적으로도 혹은 이제 아주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부분에서도 정말 100배, 200배 높은 가치를 이제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전략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모색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사실 되게 재밌는 가슴 두근대는 일이죠. 그런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낸다는 것도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고 두근대는 일이고, 최근에 그런 어떤 감정을 몇 번 느끼면서, 와 정말 세상은 참 뭐랄까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뭐 그만큼 지금 시대가 격변하고 있으니까요. 혁신으로 그것들을 면밀히 우리가 또 학습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의 수익 전략도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현재 12시 48분인데요. 1시 좀 안 되는 시간인데, 양시장 모두 플러스예요. 거래대금은 늘리진 않지만 뭐 코스피 중심으로 1.2%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0.2% 상승.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급 구도도 오늘 코스피 쪽에서 현재 2천억, 기관이 4,900억 순매수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선물 쪽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14,000계약 순매수니까요. 이거 뭐 퍼포먼스가 굉장히 큰 건데요. 상방에 대한 베팅을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고객 예수금도 52조 수준 좀 늘었고, 신용융자 잔고는 20조 4천억 그대로입니다. 어제 미국 장도 ARM 상장과 함께 좋았죠. 어쨌든 나스닥, 다우, S&P 모두 1% 이내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고, 나스닥도 그 니케이 증시도 지금 시간 현재 1.3%, 홍콩도 1.3%, 대만 뭐 상해도 0.2%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난한 시장이죠. 무난한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큰 부담 없는. 다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 있는 거는 뭐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쓸 필요 있는데요. 나머지는 뭐 크게 뭐 부담 없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나스닥 지수도 60일 이평, 중기 이평선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속에서 좁혀지는 밀집된 흐름으로 방향성을 좀 밀어 올리는
형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ARM이 상장을 했죠. 지금 대략 한 100조 가까이 되는 시총으로 지금 상장이 됐고, 역시나 이제 무섭습니다.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스닥 시총순위 42위 이렇게 좀 올라오는 흐름이고, 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바로 밑에 있네요. 엄청난 퍼포먼스의 상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투심이 이제 좋았던 거죠. 증시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흐름 내고 있고, 미국 증시에는 뭐 테슬라 여전히 좋은 모습들, 애플도 이제 여기 뭐 약간 좀 지지하는 흐름들 전개되고 있고, 일라릴리 같은 기업들 뭐 추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 어도비 같은 기업들도 좋고요. 오라클, 최근에 움직임이 그랬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AI 붙은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을 이끄는 형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시장이 추세적인 어떤 강화, 그리고 이제 중기 추세 상승의 어떤 흐름을 꺾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요. 그만큼 이제 산업 전반으로 AI 모멘텀이 붙으면서 밸류에이션 상향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도 자체는 결국 시장을 장기적으로 좀 밀어 올릴 수 있는 명분의 흐름이 된다. 경기에 호불항이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작아지는 거고, 또 매크로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중기 상승 국면의 흐름으로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제 부분이고, 과거에 이제 상승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상승장, 과거 하락장, 과거 상승장에서의 주도주 그룹의 특징, 조건, 요건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조건화시키고 이제 그 원리를 파악하는 과정을 이제 거쳤거든요. 제가 학습했던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됐을 때 상승 국면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그런 원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야기로 이제 귀결시켜가지고 드리는 거지. 막 갑자기 갑자기 매크로 단에 어떤 뭐 문제가 생겼다. 뭐 시장 지수가 외국인이 막 갑자기 엄청 팔았다. 뭐 환율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걸 가지고서 시장 추세를 논하는, 그거는 그것 자체가 엄청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하십시오. 이게 주식을 모르는 거죠. 주식의 과거에 대한 어떤 학습과 그 학습 속에서의 경험만 쌓은다고 우리가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니죠. 주식 경험을 쌓은 사람이면 뭐 주식 30년 한 사람이면 다 이제 수백억 자산가가 됐겠네요. 그렇지 않죠. 경험 많다고 그 사람을 우러러 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은 확연하게 과거의 어떤 패턴을 학습해서 그걸 원리로서 추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 기준으로 삼고 어떤 법칙으로 삼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걸 적용해서 그런 확률적인 부분까지 측정해내고, 또 이제 시대를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의 명분들을 계속 학습하는 꾸준함과 집요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거지, 단편적인 것들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올바른 시각과 또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 또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남들과 다른 안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단단한 이론적인 무장,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심리적인 단단함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 차트를 보면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가 지금 뭐 1시 정도 되는 시각인데, 장기평인 요 480일 장기평선을 강하게 뚫어올리는 흐름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확실히 좀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뚫어올렸지만 다시 내려왔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다음에 이제 돌파시키는 이런 흐름은 추세적인 강화, 이제 상승이겠죠. 가능성 확률을 계속 높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이 낮았지만, 여기선 돌파의 확률이 낮았지만 점점 더 이게 반복될수록 확률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들은 뭐 아주 9.11 테러 같은 뭐 그런 현상만, 갑자기 우리가 예상 전혀 못한 현상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설사라도
우리가 예상 못한 정말 충격적인 어떤 악재가 터지더라도 뭐 이런 데서 개파락 하더라도 밀어 올리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드릴 때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를 이제 체크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바닥점을 계속 형성하기 시작하는 이제 2000년도 이제 ITB 버블 뒤에 예? 이렇게 바닥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구간을 만들고 있었는데 예상 못한 9.11 테러가 터졌죠. 아 여기 아니구나. 예, 터졌죠. 예, 이렇게 저점을 이제 점점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추세는 상방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원리적으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 장기 평선을 계속 트라이 한다는 거는 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건데 예상치 못한 9.11 테러가 발생해서 급락을 했지만 역시 우리는 추세적인 힘에 대한 부분을 믿고 여기가 저점을 형성할 공산이 크다는 방향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세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대세를 가지고서 무슨 단편적인 어떤 팩트나 사실,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추세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주식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걸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는 내가 몇 번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단편적인 사실 가지고서 추세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중기 이평선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상방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죠. 121선, 61선의 흐름이 상방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평선도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점점 241선부터 상방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481선도 이제 수평 횡보 뒤에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흐름. 그러니까 이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추세라는 거는 이런 구간들이 필요하고 그 구간 동안 장기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장기 평선의 수평 횡보 상방으로 돌려 세우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자들의 어떤 심리가 점점 더 이제 보유 관점으로 들어가고 상승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매물이 감소하고 또 새로운 어떤 매수가 유입되면서 추세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들, 이런 과정들이 메이저 수급들은 점차 이제 이해하면서 인식하면서 스마트 머니들이 붙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이 추세적인 흐름들이 뭐 인공지능이든 이런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기대 가치를 더 크게 가지는 어떤 명분들과 인식들이 결합되고 합쳐지고 하면서 결국은 트렌드가 되는 거고 추세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뭐 단편적인 걸 가지고서 논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짜고 치는 고수도 누가 막 인위적으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세라는 이름으로 좀 칭할 수 있고, 그 대세는 어떤 일시적인 악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옛날에 엘빈 토플러의 뭐 제3의 물결 이거 거스를 수 있습니까? 정보사에 이제 인공지능의 사회인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제4의 물결일까요? 뭐 거의 그 정도 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물결의 흐름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승해야 될까? 순응하는? 탑승하는 그런 전략들을 자본시장이든 우리 일상생활이든 우리가 이제 뭐 비즈니스 관점이든 모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리포트 하나 좀 먼저 볼게요. 키움증권 리포팅인데요. 미국 증시가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 벗어요. 후발적으로 나오네요. 이런 얘기. ARM 상장 효과 등으로 강세다. 14일 미국 증시는 ECB의 추가 인상, 미 소매 판매 호조, 유가 90달러 돌파에도 선진국 중앙은행의 긴축 중 기대감 속 ARM이 상장하고 IPO 흥행했죠. 양호한 PPI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의 이제 결과 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ECB도 거의 뭐 올릴 만큼 올렸다, 이런 인식이 가져가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 금리 인상의 배경이다. 그와 동시에 정책금리가 충분히 장기간 유지되고 있으면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적시에 되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도달했다고 밝혔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경기 관련해서 향후 수개월간 경기가 둔화될 거로 예상하며 고용은 증가했지만 고용시장 모멘텀은 둔화되는 등 경기 전망이 하방 위험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진단. 또한 이번 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의원들 만장일치가 아니며 일부 위원들이 금리 동결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때 뭐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시장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은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에 시점적인 일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제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중국이 지금 문제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리면서 경기를 좀 회복하려고 하고 뭐 유동성도 이제 유입하고 유지하고 뭐 긴축과는 거리가 먼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죠. 현재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내생적인 동력과 사회적인 기대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구도는요, 뭐 지금 뭐 악재도 있는 것 같고 뭐 호재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뭐 뒤섞여 있어서 판단하기 쉽진 않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수급의 흐름 구도고요. 그 흐름 상으로 볼 때는 우호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보면 뭐 장 마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어제부터 좀 강하게 치는 모습과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들을 띠고 있고, 오늘은 특히나 2차전지 종목들이 시세 지수를 좀 견인해주는 역할을 확실히 해주죠. LG엔솔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어요. 사실 그 단기 조정을 좀 끝마치는 그런 흐름이 어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도 완연하게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121선 지지력은 좀 보여주는 형태. 또 L전자 같은 기업이 최근에 바닥권 탈출을 확실히 하죠. 그래서 2차전지 조유 종목들 코스닥은 조금 이제 강하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또 지지를 보여주는 형태는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던 뭐 레인보라든지 또 코스닥을 견인했던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금 이제 조정 성격을 지니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별 흐름들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별 장세 흐름에 편승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주도주 군들은 역시나 상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흐름. 또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장비 섹터는 보다 더 강한 흐름을 내주고 있다는 부분들, P&D 같은 종목이 좀 대표적인 그런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유한양행 같은 기업이 또 이제 우상향의 흐름, 추세적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최근 조정받았지만 뭐 20일선은 지켜내는 흐름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도주들 죽지 않으면서 시장 추세적 흐름도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가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는 그런 우호적인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대한 하반기 전략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커버하면서 뭐 일시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 그걸 조금 냉철하게 또 합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좀 뜯어보면서 추세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익 전략은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전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뭐 LG노텍 같은 종목이 이제 자율주행에서 엄청난 퍼포먼스의 수익률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 HL만두 같은 기업은 그러지 못했죠. 이런 것들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메이저 수급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또 LG노텍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또 이제 전장 자율주행, 뭐 XR 같은 모멘텀을 받을 공산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수익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상반기의 움직임을 크게 못 냈지만 하반기의 모멘텀이나 트렌드를 탈 명분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핵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면서 업종 쪽으로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 또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 뭐 그래도
후반기 들수록 좀 시장이 개선됐는데요. 다음 주도 뭐 나쁘지 않을 흐름이 될 것 같고, 만기가 좀 그 변곡이 된 것 같아요. 만기 지났으니까 조금 더 종목 전략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